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경제발전. 이번 시간에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경제와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투자 자금은 투자자 개인에게는 단순한 종잣돈에 지나지 않겠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모아진 자금이 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일종의 혈액순환과 같죠. 자금이 좋은 기업으로 원활하게 선순환되어 유입되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가치가 낮거나 건전하지 못한 기업으로 인해 자금이 막히고 빠져나가게 되면 국가 경제도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은 지난 수세기 동안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시장이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시장의 무게중심이 직접 금융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자본시장.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적 형태의 증권시장은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증권시장을 개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장회사는 12개로 조흥, 저축, 상업, 흥업은행 등 4개의 은행과 경성방직,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등 8개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었으며 건국국채도 3종류가 함께 거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두 사람들의 손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거래소에 모인 중개인들이 주문표를 거래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거래소 직원은 조건이 맞는 주문끼리 격탁을 두드려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주문은 전화를 통해 증권사 본 지점에서 접수한 뒤 거래소로 전달하였습니다. 지금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주가를 칠판에다 직접 적었습니다. 종목별 거래 상황은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시황 방송을 통해 공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멍가게 수준이던 주식시장은 1970년대부터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증권시장을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의 장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정판이 1972년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법 시행 후 상장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1970년 48개에 불과했던 상장사는 1978년 356개사가 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식거래 대금은 연간 429억 원에서 1조 7,415억 원으로 약 40배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주도주는 중동건설 붐을 누렸던 건설회사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에 걸친 오일 쇼크와 경제 성장의 둔화로 건설주가 1979년 한 해 70% 이상 폭락하는 이른바 건설주 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8년 기존의 격탁 매매 방식이 폐지되고 육각형 모양의 단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포스트 매매가 등장했습니다. 이듬해 증권거래소가 명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의도는 한국 자본시장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 등 국가기관 산업이나
공공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이 국민주 형태로 보급되면서 주식 대중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현상으로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등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1989년 3월 말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함으로써 한국 증시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 정부는 국내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최초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 한도는 일반 기업은 10%, 공공기업은 8%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핵심 기간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외국인 취득 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하여 한국 증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회사의 방만한 대출 관행 등이 원인이 되어 한보, 산미, 기아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280포인트까지 추락했죠.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다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992년 증시 개방 당시만 해도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전문 평가기관인 FTSE는 2009년 9월 한국 증시를 선진국 시장에 편입하였고 또 2012년 8월과 9월에는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56년 출범한 이후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 운용과 위험 관리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좋은 기업으로 원활하게 선순환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본시장은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이 운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 운용과 위험을 관리하는 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본 구조. 자본시장은 자금 공급 방식에 따라 장기 대출 시장과 증권 시장으로 나뉩니다. 장기 대출 시장은 간접 금융 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저축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장기 자금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시장인데 비해 증권 시장은 주식, 공사채 등의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직접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또한 증권 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 투자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발행시장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시장. 증권시장 중 먼저 발행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가 새로 발행한 증권과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교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증권의 발행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발행시장은 개인이나 기관이 가진 소액의 투자 자금을 증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대규모의 기업 자금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발행시장의 참여자는
발행 주체인 발행자와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기관 및 분매기관으로 구성된 발행 중개기관, 그리고 투자자로 구성됩니다.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는 발행에 관한 사무 절차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직접 발행은 증권의 발행 주체가 직접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지만 증권 발행의 전문성과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증권회사와 같은 전문 중개기관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간접 발행 방법을 이용합니다. 발행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증권 발행에 관한 실무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발행 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 시장 조성 능력, 발행 증권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 위험 부담 능력 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기관에는 증권의 인수, 매출 또는 모집을 주선할 수 있는 투자 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 즉 증권회사, 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장은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서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새로 발행할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유통시장은 증권의 유형에 관계없이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과 조직화되지 않은 장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 및 운영하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을 장내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아닌 자는 이러한 시장 또는 유사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는 중개업자인 증권회사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 주문을 그 고객의 동의만 있으면 거래소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의 경우 거래소 시장보다는 장외시장에서 더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하여 각자의 판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은 자금의 공급 방식에 따라 간접 금융시장인 장기대출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인 증권시장으로 구분되며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이란 자금의 수요자가 새로 발행한 증권과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교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시장으로서 소액의 투자자금을 대규모의 기업자금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갖춘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계속적인 시장으로서 주요 기능은 투자 자금의 환금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한국거래소의 기능과 역할. 이번 시간에는 증권거래소의 개요와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기존의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및 주식회사 코스닥 증권시장과 한국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를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2월 한국거래소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본사, 즉 경영지원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 그리고 시장감시본부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거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이사회로부터 회원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한국거래소의 회원은 총 83개사이며 증권회사, 선물회사, 그리고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로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시장 개설 및 운영, 상장, 기업 내용 공시, 시장 감시, 그리고 시장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ETF, ETN 및 ELW 시장과 기타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장의 종합시세, 매매 동향, 거래 실적 등의 정보와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시장보다 상장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자 개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 운영 및 시장 관리, 장내 파생상품 거래의 체결 및 결제, 시세 공표,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유형 및 품목 결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요.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금리 변동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장으로 현재 주가 지수 및 개별 주식, 선물 옵션, 국채 선물, 통화 선물 옵션, 금, 돈육 선물 등 다양한 파생 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상장이란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자격을 부여받은 증권을 상장증권이라고 합니다. 상장에는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하여 거래되게 하는 신규 상장, 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된 주권을 상장시키는 재상장, 그리고 상장법인이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주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주 상장과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권, 부동산 투자회사 주권, 선박투자회사 주권, 투자회사 주권, 외국 주권 또는 외국 주식 예탁증권, 신주 인수권 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의 종류별로 상장 요건을 두고 있는 한편, 증권 발행 회사의 경영 부실 등으로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해당 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업 내용 공시란 상장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내용, 즉 경영 실적, 재무 상태, 합병 또는 증자 등을 공시를 통하여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상장 기업은 공시를 통해 기업 정보를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공개하여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고 주가에 반영시킴으로써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따라서 기업 내용 공시는 증권시장의 완전 경쟁 상태인 효율적 시장을 위한 기본 요건이며 투자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하고 회원과 투자자 또는 회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시장 간의 연계 감시 및 회원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관련 규정의 재개정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회원과 투자자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거래소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무료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시장 개설 및 운영, 상장, 기업 내용 공시, 시장 감시, 그리고 시장 정보 제공입니다.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 이번 시간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체계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체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은행의 예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어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투자 원본의 손실 또는 투자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투자 손실에 대해 국가는 물론 거래 금융회사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은행의 예금과 보험 상품은 각각 은행,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나 보상을 받고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해 일정 부분 지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증권은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 원본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적 유가증권뿐 아니라 지급 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권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즉,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과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 그리고 신탁수익증권과 신탁형 집합수익증권과 같은 수익증권과 국내 증권 예탁증권, 외국 증권 예탁증권 등 증권 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구조화증권과 같은 신종증권도 증권에 포함됩니다.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
선도계약으로 구분되며 거래소와 같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내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장내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스왑 중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을 말하며 점차 거래소 시장에 상장 가능한 파생 상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은 거래소 시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 옵션, 스왑을 말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 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 가능한 상품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등 재해를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 신용 위험을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 강수량이나 강설량 등 날씨를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이 밖에도 원본 보전 신탁의 수익권을 제외한 모든 신탁의 수익권은 증권에 해당되며 기업어음의 경우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용지를 사용하는 등 적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모두 금융투자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예컨대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는 전체적으로 2,060개 정도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0만 개에 달한 주식회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회사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그 종류나 특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을 비롯하여 국채, 회사채 등 채무증권, 주식 관련사채, ETF, ETN, ELW와 같은 신종증권 등 여러 종류의 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데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그리고 차세대 성장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의 선물 및 옵션, 통화 관련 선물, 금리 선물, 돈육 선물 및 금 선물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말하며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6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의 주식과 국채, 회사채 등 채무증권, 주식 관련사채, ETF, ETN, ELW와 같은 신종증권이 거래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그리고 차세대 성장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며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 선물 옵션, 통화 관련 선물, 금리 선물, 돈육 선물 및 금 선물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회사. 이번 시간에는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투자 매매업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 상품을 매도, 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 증권의 인수 및 매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 상품을 매도, 매수하거나 직접 청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일, 그리고 증권의 발행, 인수에 관한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의 위탁 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업, 모집 매출의 주선업, 선물회사의 선물거래업, 종금사의 중개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집합투자업은 2명 이상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자금을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 처분하여 남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펀드 투자처럼 여러 사람한테서 모은 자금을 제3자가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위탁자가 금융자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금융자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는 앞에서 설명한 6종류의 금융투자업 중 한 가지 이상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주식, 채권 등 증권이나 파생 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해주는 영업은 투자중개업, 투자자와 직접 증권 또는 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영업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주로 영위하나 은행에서 채권과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을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판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나 현재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도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가지로 분류됩니다. 집합투자업은 2명 이상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자금을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 처분하여 남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6종류의 금융투자업 중 한 가지 이상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도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을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